안녕하세요 여러분. 틀딱이 알려줄게 새로운 파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방시혁 K-팝 산업의 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보죠. 자, 지금 미디어 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죠. 미디어 환경은 K-팝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퍼뜨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죠. 이 변화된 환경에 제가 보기에는 썩 그렇게 적응이 잘 되고 여기에 대해서 훌륭한 그 툴을 갖고 있어 보이질 않아요.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엔터사의 현재 엔터사의 수익 구조를 봐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나요? 음반을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판매하고 그 판매한 것에 따른 음반 판매 수입 또 음원이 발생을 하니까 뭐 저작권료 수입 등등 거기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뭐 해외를 진출해서 콘서트를 한다든지 뭐 그런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펼쳐지죠.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첫째 조건이 뭐예요? 음반이 나오면 팬 사인회를 무조건 시작하는 게 국룰이잖아요. 팬 사인회를 왜 하느냐? 많게는 뭐 100장, 200장까지 사야 그 팬 사인회를 참가할 수 있는 티켓을 뽑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뭐 그 안에 뭐 포토카드 뭐 이런 거 또 자기가 원하는 걸 셀렉션 해야 되니까 많이 사야 되나 봐요. 뭐 이거는 뭘까요? 뽑는 거 아니에요, 뽑는 거. 기본적으로 사행성의 개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크게 얘기하면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한국에서 법으로 그만은 도박의 개념도 일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뭐 어디서 보시던 그림이에요. 기존 그 한국 게임 회사들 뭐 그 아이템 장사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 뭐 희귀 아이템 뭐 무슨 아이템 해서 거기에 뭐 수급 조절하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 그 게이머들 뭐 한국 게임 얼마나 좋아요. 그 게이머들 주머니 털어갔죠. 하이브의 총괄 사장님 맡고 계신 분, 그분 뭐 어떤가요? 그 게임 업계에서 날리시던 분 데려다가 사장님 앉히신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방향으로 하이브가 갈지는 뻔한 거죠. 이거를 그만둘 수 있을까요? 뭐 이분 뭐 음악 뭐 많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엔터에 대한 이해도 뭐 많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이 그거의 성공의 코드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뭐 천재성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발 우리 젊은이들 좀 주머니 더 이상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조선일보 기사가 나왔어요. 2023년 기사네요. 뭐 찾다 보니까 찾았던데 K-팝 팬들 음반 사는 사람들 52.7%가 이제 굿즈 수집을 위해 음반을 판매한대요. 그 안에 기사가 좀 길어서 앞에 타이틀만 봤는데 원하시는 분은 링크 드릴게요. 저기 댓글 같은 거 달아주세요. 음악 감상을 위해 순수하게 사는 사람들은 5.7%, 그리고 한 사람이 최대 많이 살 때 90장까지 산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근데 요즘 젊은 분들 뭐 서베이 오면 응답하나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뭐 어떤 계층 대상 뭐 일자리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뭐 조선일보 수준 끝내주죠. 뭐 그러니 뭐 이 구체적인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어린 분들은 대답 안 하니까 젊은 분들은 뭐 나이가 좀 있겠죠. 그래서 뭐 90장 구매 그래도 놀라울 사실이 있죠. 5.7%만 음악 들으려고 산다. 그 어떤 사이트 보니까는 뭐 그 실제 중국 그 데이터가 나왔는데 뭐 저는 중국 통계 안 믿거든요. 통계가 맞는 게 이상한 거니까 중국 통계는. 하여튼 그래도 뭐 나왔으니까. 이런 그 음반을 너무 많이 사서 이제 그 중국의 국뽕 이른바 그들이 주장하는 공동부여하고는 컨셉이 안 맞나 봐요. 그래서 금지를 했고 금지를 했더니 매출이 95에서 99%까지 줄었다는 뭐 보도가 있었대요. 원본은 찾아보지 않았어요, 제가. 그 그러면 뭐 99%면 100장 팔리던 음반이 한 장 팔린 거예요, 한 장. 그러면 그 전에는 한 장만 팔렸으면 99장은 쓰레기통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겠죠. 아니면 집에 쌓아놨다가 뭐 한 10년 뒤에 쓰레기통으로 가겠죠. 자, 이런 행위가 한국에서도 만약 금지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너 하지 마, 그건 나쁜 거야. 젊은 사람들한테 그러면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이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온전한 회사 없을 것 같아요. 뭐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한국 게임 회사들 언제예요? 그 NC 소프트가 터졌던 게 뭐 2000년 조금 전이죠. 그때부터 지금 뭐 약 한 25년 동안 뭐 다 눈 감아 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행 산업으로 아이템 장사하면서 그래서 전 세계 최고 게임 강국이 됐다. 뭐 이렇게 있는데 뭐 갑자기 엔터를 뭐 좀 미우면 하겠죠. 미우면 정권이. 근데 뭐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이런 식으로 국내는 어떻게 되나요? 팬덤들이 CD 100장, 200장씩 사주고 뭐 다 사진 않겠죠. 근데 뭐 확률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주고 거기에 차트 올리고 그다음에 뭐 뮤직비디오 만들고 또 열심히 죽자고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의 수입은 이런 팬덤들 기존에 있는 팬덤들 주머니에서 털어오고 뭐 한국에서 뭐 콘서트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국내를 포함해서 외국 음원들 뭐 음원들도 뭐 그 뭐 아티스트나 주주들한테 뭐 돌아가나요? 뭐 프로듀서 뭐 작곡가 이런 분들한테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일부는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국내 시장은 이렇게 돼 있죠. 결국 국내 수입은 뭐예요? 팬덤들이 지탱을 상당 부분 많이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외국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뭐 외국 보면 이제 일단 음반을 보죠. 외국에 여행을 하시면 알겠지만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데 그 뭐 음반을 팔 수 있는 가게를 발견하실 수 있나요? 굉장히 힘들죠. 저기는 뭐 인터넷으로 뭐 음반 구매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실 뭐 음반에 대한 유통은 뭐 굉장히 취약하죠. 제 경우인데 그 블랙핑크의 셧다운이라는 앨범이 있어서 뭐 여기는 그 백화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정도 그 음반 파는 곳이 있는데 미리 주문을 하고 블랙핑크의 새로운 앨범이 나와서 뭐 예약을 하고 기다렸는데 안 와요. 뭐 여기 유통이 좋으니까 뿌릴 수가 없죠. 그리고 뭐 한참 뒤에 뭐 캔슬했지만 한참 뒤에 와봐야 뭐 그건 아주 오래된 음반이잖아요. 그리고 기다렸던 그 뭐 감동은 없겠고 그런 음반 가게들 가봐야 옛날 뭐 히트했던 음반들밖에 뭐 모아놓고 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음반 판매 많이 기대하기 어렵죠. 그럼 그 다음 수입은 뭐 있나요? 뭐 해외에서 그 음원, 뭐 스포티파이, 뭐 애플, 뭐 또 뭐 있나요? 유튜브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한 그 저작권료 수입 뭐 이런 것들 그게 잘 되면 아티스트가 성공을 해서 이름값을 얻고 그걸로 콘서트를 하고 뭐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뭐 이런 거의 수입이겠죠. 근데 그나마 스포티파이 애플을 보자고요.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한국 팬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잖아요. 하루 종일 스포티파이에서 신곡이 나오면 그걸 하루 종일 틀어대고 있잖아요. 결국 그 돈도 누구 돈이에요? 그 우리 팬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내놓는 스포티파이나 애플에 주는 돈을 일부를 또 한국의 엔터사들이 갖고 오죠. 결국은 이 팬덤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국은 이런 식으로 참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미국 시장, 뭐 유럽 시장. 뭐 이거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죠. 바이럴이라고 하는 뭐 바이러스에서 나온 말이지만 바이럴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이 되면 그것들이 전 세계 곳곳을 퍼지고 그다음에 각종 SNS에 뭐 틱톡, 유튜브 숏 이런 거에 퍼지게 되고 거기서 그 음악을 접한 사람들이 스포티파이나 뭐 애플 뮤직 가서 듣고 또 뭐 음반도 사주고 뭐 기타 굿즈도 뭐 사주는 뭐 이런 형태 그리고 유명해지면 콘서트를 열고 거기에 가서 열광하고 뭐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죠. 근데 뭐 현재 그렇게 이 바이럴로 그 외국 시장을 뚫은 그런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몇 번 그 지난 영상에서 50-50를 언급을 했는데
뭐 아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50-50를. 뭐 일단 전제로 해서 저는 50-50 멤버들 뭐 노래는 좋아하지만 뭐 그 사람들하고 전혀 개인적인 연관이 없어요. 근데 이 50-50를 왜 언급을 하느냐? 이러한 바이럴 마케팅으로 전 세계 시장을 뚫은 아주 그 뭐랄까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니까 혹시 이 팀이 배은망덕돌이라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뭐 잠깐만 좀 들어주세요. 빌보드 핫백 미국 차트죠. 거기서 12주를 했죠.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미국 국내 차트에서 100위 안에 12주가 들어간다. 이 배경은 뭐냐면 틱톡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된 그야말로 그 이른바 뭐 전문 회사에서 아니면 이 아티스트들이 그 바이럴을 생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뭐 노력들 했겠죠. 근데 그 결과로 된 것이 아니라 뭐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됐는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싱가포르에서 어떤 소녀가 이 곡을 막 듣고 뭐 자기 핸드폰에서 그 뭐 영상을 짧게 올려가지고 그 영상이 퍼졌어요. 그 첫 영상을 찾아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뭐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한 20억 개 되니까 뭐 찾을 수가 없네요. 뭐 그런 영상이 나오니까 그게 반응이 왔죠. 와서 뭐 미국에서 또 이런 식으로 영상이 퍼져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싱가포르에서 한 영상이 이제 물을 건너, 바다를 건너, 산을 건너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그 뒤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퍼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그 셀럽들을 등장시켜서 그 제2의 또 그 변형된 밈, 바이럴 이런 거를 창작해요. 한번 보실까요? 이분은 프로레슬러 존 시나라고 하는 분인데 뭐 영화도 많이 출연하고 뭐 셀럽이에요. 뭐 이런 분들 그 합성해가지고 또 하나의 밈이 형성이 됐죠. 하나 더 보실까요? 지금 보신 영상은 넷플릭스 시리즈 웬스데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뭐 주인공이 늑대 소년이에요. 그 위니드라고 하는 그 주인공 속의 이름 그거를 또 합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음악을 만들어요. 지금 방금 보신 영상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도널드 트럼프. 또 뭐 이런 식으로 이 대통령 캐릭터가 워낙 코믹하니까 이런 것도 되겠다라고 새로운 아이디어, 재창작이 쏟아지죠. 이런 것들 모여서 어떻게 돼요? 노래가 퍼지고 마지막 영상 한번 더 보시죠. 뭐 학생들이 강당에서 앞에서 춤추고 따라 부르고 환호를 하죠. 이런 것들이 뭐가 돼요? 이 아티스트의 가치가 올라가고 이 음반의 가치가 올라가고 이 음원의 가치가 올라가고 원래 오리지널 음원을 듣기 위해서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이런데 유튜브 뭐 이런 데다 돈을 주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혹은 동시적으로 전 세계에서 생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이럴이 생성되는 약간의 그 역사적인 흐름, 뭐 하기에도 좀 되게 짧지만 보면은 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 아티스트들이 이제 음원을 내고 뭐 활동을 하는데 뭐 그게 이제 음악이 느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나이트클럽의 DJ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걸 변형하기 시작해요. 디지털 음원이니까 그거를 그 뭐 스피드를 바꾸고 뭐 피치 음정을 바꾸고 이런 것은 되게 쉬운 일이죠. 그래서 스페드업 버전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근데 이 스페드업 버전은 기존의 아티스트들과 상당히 처음에는 갈등을 많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창작물이 변형이 된다는 강한 느낌, 그리고 거기에 상처를 받는 아티스트들도 많이 있겠죠. 외국의 음반사들은 어떨까요? 특히 미국의 음반사들은 음반을 내놨는데 그 스피드업 버전이 나오고 그게 돌아다니기 시작하니 원래 음반들이 많이 팔려요. 당연히 아티스트들한테 스피드업 버전을, 스피드가 변한 그 버전을 만들려고 강요를 하고, 뭐 아티스트들은 뭐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저항하는 사람도 크게 많겠죠. 이런 것들이 단순한 디지털의 변화. 그 다음에 요즘은 어떻게 됐어요? 그 AI 기술이 여러 가지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상용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용화된 AI 기술로 이런 것들이 극적으로 많이 생산됐고, 앞으로는 뭐 정말 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생성될 거라고 봐요. 자, 뭐 음악 얘기는 뭐 그 정도 하고 그 다시 그 마케팅으로 가보죠. 그 미국 특히 그다음에 뭐 이런 북미의 그 마케팅 전문가들은 틱톡이 하나의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어요. 마케팅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제너레이션으로 나눠져요. 틱톡을 하는 세대, 틱톡을 안 하는 세대. 자, 틱톡을 안 하는 세대는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겠죠. 이 세대한테 마케팅을 하는 방법은 자연히 그 고전적인 방법들이 많겠죠. 근데 틱톡을 하는 세대는 고전적인 방법을 주면 먹히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참여하고 싶은 그런 강한 욕구가 있어요. SNS는 정보를 받기도 하지만 주기도 하고, 주면서 자기가 그 원래 있던 창작물에 자기의 창작성을 가미해서 재밌게 여러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미국의 쇼핑몰들 이런 데 돌아다녀 보면 그 청소년들 모여서 벤치나 뭐 아니면 이런 데 있는 게 보는데, 뭐 두 명, 세 명이 보고 핸드폰을 들고 뭐 깔깔깔깔 뭐 그리고 뭐 그러고 있어요. 대부분 보고 있는 영상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틱톡. 남자, 여자, 어린 학생들 데이트할 때도 틱톡을 보며 데이트를 하고, 여자친구들끼리 놀 때도 틱톡을 보며 놀고, 그게 새로운 문화예요. 어쩔 수 없죠. 자, 그럼 틱톡에서 이렇게 생성된, 아까도 50-50를 말씀드렸지만 20억 개의 바이럴, 이런 푸티지, 이런 밈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바이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에서 따온 말이죠. 바이러스? 어떤 건가요?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적당한 수분과 적당한 그 영양분, 이 지구상에서 있는 거. 그러면 자동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막을 도리가 없어요. 그게 바이럴이죠. 이 바이럴이 이 음악 산업 또는 뭐 기타 여러 가지 산업으로 급격하게 퍼져 있는 것은 뭘까요? 소비자들이 소비에만 국한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거기에 참여하는 창작의 프로듀서의 프로세스에 죄송합니다. 자기가 소비하는 물건의 창작의 프로세스도 참여했다는 뜻을 의미해요. 프로듀서들이 만드는 그런 물건을 소비자들이 직접 그 다음 상승시키며 그게 승수의 효과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20억 개 이상의 바이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한번 생각하죠. 이 바이럴이 생기는, 왜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생기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요즘 그 북미에서 그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영어 단어 중에 바이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바이브레이션에서 온 말인데, 뭐 저 남자 참 바이브 좋네 뭐 이런 말을 써요. 저 여자 바이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바이브는 뭐냐면 좋은 분위기, 좋은 느낌, 그거를 가지고 그 뭐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어떤 일정 커뮤니티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바이브라는 개념은 좋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하면서 자기의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넣고자 하는 기본적인 창작 욕구, 이런 것에서 발생을 하는데,
조금 고전적인 그런 이런 아트워크, 예술에 대해서 이론 중에서 좀 찾아보면 창작에는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여백의 미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이 있는데, 여백의 미는 뭐냐면은 나의 창작품을 주는 사람들한테 완벽하게 설명해서 주는 것보다 여백을 줘서 그 사람이 들어와서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뭐 이런 공간을 준다는 의미예요. 영어로는 룸이라고 외국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룸이 많은 창작물, 아주 좋은 창작물로 평가를 받죠. 뭐 말이 좀 어려웠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곡을 들어요. 따라하고 싶죠. 거기에 그 멜로디에 자기도 화음을 넣고 싶고 멋진 기타 연주가 나와요. 그 기타 따라하고 싶어요. 뭐 그래서 뭐 꽤 오래 됐지만은 기억하시는 분은 기타 히어로즈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서 선풍적인 열광의 도가니였죠. 뭐 그 기타 히어로즈 하시는 분이 기타 잘 치시는 분들이 했나요?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성공을 위해 많은 바이럴들이 퍼져야 되고, 그 바이럴에서 오는 것은 좋은 바이브, 좋은 느낌을 받는 그런 것들, 따라하고 싶다는, 거기에 내 거를 덧붙이고 싶다는, 그거를 디지털 기술로, 그 다음에 요즘은 뭐 그걸 넘어서서 AI 기술로 이런 식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죠. 그 좋은 바이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그 공감이 여태 없던 새로운 것이어야 돼요. 진정한 창작물. 자, 제가 전편에서 얘기했듯이 기존에 성공한 것들, 그거를 가지고 비슷하거나 뭐 아니면 심연 갖다 들이베끼거나 이걸로 바이브가 생성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곡들의 부분을 짜깁기해서 모자이크해서 주면, 뭐 음악 얘기를 했지만 춤도 마찬가지, 뭐 의상의 컨셉도 마찬가지, 다들 이런 뭐 헤어스타일 모든 것들이 기존에 있던 것들의 변화가 없이, 기존에 있던 거라도 뭐 다른 조합, 다른 컨비네이션이라면 또 다른 느낌으로 와서 거기에 덧붙이겠죠. 하지만 모자이크 되고 짜깁기 되고 기존에 있었던 이른바 카피된, 표절된 이런 결과물에 관해서는 바이럴이 생성될, 아까 말씀드린 공기와 적당한 양분이 부족한 거예요. 좋은 바이브의 원작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액션을 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싸이의 강남스타일 다시 바이브 만들어서 돌죠. 자, 1세대 걸그룹 댄스 음악, 그때는 뭐 이런 현상들이 없었으니까 그런 것들 찾아내서 안무를 입히고 엄마와 딸이 같이 춤을 추고 뭐 나이든 뭐 할아버지랑 뭐 어린 손녀가 같이 춤을 춘다든지 다른 식의 창작이 돼서 그 바이브가 형성이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옛날에 완전히 죽었던 앨범이 다시 팔리는 이른바 역주행 현상이 벌어지죠. 옛날에는 없었던 일이잖아요, 이게. 한국 기존 애터 업계들도 뭐 알죠? 외국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안 뚫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바이럴 생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쓰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민희진 씨도 얘기했지만 나는 바이럴 회사 모른다. 자, 인위적으로 전문 회사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요거 이렇게 만들어 달라. 자, 그리고 요즘 그 아티스트들 새로 음반 내면 자기가 짧은 영상들 찍죠. 뭐 40개, 50개씩 만들어서 뭐 의상을 갈아입고 뒤에 배경, 장소를 다르게 하고 같이 거기에 출연해서 춤추고 같이 노래 부르는 그 유명 아티스트들을 서로 뭐 콜라보 형식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제시를 해요. 이거를 듣고 바이럴을 추가로 승수로 기하급수적으로 퍼뜨려 달라고 받아들이는 그 소비자들, 창작물을 기대하고 받아들이는 소비자들 일부는 하겠죠. 전체적으로 어떨까요? 재미가 없잖아요. 뻔한 거, 패턴화돼 있고, 그죠?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강요된 것들. 강요된 거에 반응하면 그건 젊은 세대 아니죠. 자, 이렇게 이미 세계의
큰 벽, 세계를 진출하기 위한 큰 벽이 우리한테 놓여져 있어요. 기존의 팬덤, 이 사람들 뭐 100장, 200장씩 앨범을 사주고 그리고 외국 국경을 넘어선 스포티파이나 이런 스트리밍 사이트, 유튜브 가서 하루 종일 신곡을 틀어대고 이런 서포트들 결국 뭐냐? 한국에 있는 한국을 기반으로 한 대부분의 팬덤과 일부 외국 팬덤들이 이거를 할 수 있게 기존의 엔터사들한테 돈을 모아주는 거죠. 뭐 약간 얘기가 같지만 이거는 저한테 그걸 떠올리게 해요. 일본에서 수많은 회사들이 세계를 달리다가 결국은 꼬꾸라진 거 뭐였나요? 일본 내 국내 소비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주머니에서 돈을 털어갔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세계적인 기업이 일본에 있나요, 지금 현재? 이른바 밀어내기, 이런 푸시 마케팅은 이제는 더 이상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벽을 넘어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국뽕, 세계를 달리는, 그리고 이 엔터사들이 주장하는 세계화, 이거는 글쎄요, 쉬운 일일까요? 여기서 영상 마치고요.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요, 싫어하시는 분은 괜찮으니까 싫어요. 그래서 반응을 좀 주세요. 자,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